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서방에서 이렇게 기밀 문서가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대형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온 피셜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능성만 열어놓고 이 소식을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국내 언론들도 상당수가 이 소식을 지금 퍼나르고는 있습니다. 퍼나르고는 있어요.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 쇼킹한 뉴스죠. 그런데 그 근거 자료와 매체에 따라서는 조금씩 지금 말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이렇게 신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몇 가지 사실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과 미국 등 서방 잠수함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지들이 걸려가지고 침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승조원들 약 5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도 하죠. 뭐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중국의 산둥 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잠수함들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들이 설치한 해저 방어 시설, 그러니까 뭐 체인, 앵커 장애물 이런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SNS에서는 지난 8월 달부터 최근 며칠 전까지도 소문이 지금 이렇게 진작부터 돌고 있었는데,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다뤘는데, 영국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했다라면서 꽤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핵잠수함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차단하려는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함장과 장교 21명을 포함해가지고 승무원 총 55명이 인명사고를 당했다,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세한 명단도 나오고 있는데, 장교 22명, 생도 7명, 부사관 9명, 수병 17명, 뭐 이렇게 총 55명의 어떤 승무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뭐 얘기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군 잠수함 대원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핵 잠수함이 덫에 갇히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공기청정기 등 공기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가 있지만, 다른 나라 해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장비를 흔하게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의 어떤 안전 장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해군들 같은 경우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서방 언론들의 기준으로도 해군 관련 전문 매체들 중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매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는 거죠. 중국의 093형, 093형 이렇게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라는 보도는 최근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대만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현재 대만군이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등을 통해 가지고 인근, 공역과 해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유포되고는 있지만, 우리도 그거를 알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핵잠수함이 정말로 사고를 당했다라는 정보는 듣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뉴스도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어놨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지목되었던 중국의 093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죠. 길이가 110m에 그리고 또 배수량이 7,000톤 내외로 나름대로 큰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승조원도 약 100여 명에 달하는 규모의 어떤 잠수함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하는 정도의 사고라면 피해 규모도 더 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잠수함에 관련된 소식은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평가를 내리고, 물론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을 비롯한 우리나라 민주당 애들이 참 나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기승전 정치평론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평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에는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 꼭 이 잠수함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학적인 사실, 명백한 팩트라는 게 만천하에 밝혀진 주제들에 대해서도 일단 중국 공산당에 조금만 부정적이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절대로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약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불과 지난 8월 달 말에 거의 9월이잖아요. 8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라고까지 망언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만 그러니까 유독 난리치고 선택적인 분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은 꼭 보면은 중국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후쿠시마의 50배가 넘는다는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을 지킵니다. 자, 중국이 배출하는 베크렐 수치가 매년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미 55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이미 중국은 세계 3위의 원전 국가이고 특히 우리나라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동부해안연안에 가보면 무려 23기나 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추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나라의 586 좌파 언론 노조들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23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나라랑 가까운 바다 쪽으로 배치를 했다면은 그때도 과연 민주당 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미세 플라스틱이 또 한편 바다를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와 한일 양국의 바다 연안을 박살내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 발표된 따끈따끈한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는 물론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운 바닷가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해안가 3면 전체에 중국발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심각한 환경오염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국민들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대국의 인심 좋은 선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낭낭한 중금속 수은입니다. 자, 중국발 수은이 무려 총 합계도 아니고 매년 해마다 새롭게 21톤이 넘는 양으로 낭낭하게 우리나라 서해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죠.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협이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그토록 오만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 앞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중국의 일개 대사 앞에 가가지고도 굽실굽실하기 바쁩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훨씬 더 많은 중국의 원전, 특히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서해와도 가깝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런 중국 원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586 언론 노조나 이재명 민주당 같은 애들이 철저히 입을 닫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비판을 하고 우려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새로운 정확한 소식들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